아이고 롯데야.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1월 11일이고요. 또 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자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짤막한 소식 4개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한현희 선수 소식인데요. 사실은 뭐 셀러리 캡 관련해서 한현희 선수를 계약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뭐 이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둘째는 전미래 선수 인터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황성빈 선수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통 스캠 전에는 이렇게 인터뷰 위주로 소개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용희 퓨처스 감독의 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미스터 자이언츠로서 돌고 돌아서 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벌써 이제 김용희 감독의 나이가 70에 가까워졌습니다. 69세, 만 69세인데 또 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로 한현희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뭐 기사 전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쭉쭉 일단 핵심은 오는 1월 14일에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도토리현에 있는 월드 윙 트레이닝 센터고, 여기서 이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과 신체 가동성을 늘리기 위한 재활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성적이 안 좋다 보니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가려고 한다면서 몸 관리와 야구 기술을 새롭게 배워오겠다라고 각오를 전달을 했고요. 데뷔 2년차 때 이 월드 윙 트레이닝 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다고 해요. 2년차이자 KBO 최연소 홀드왕을 차지한 2013년에 당시 넥센 히어로즈 소속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넥센 동료 5명과 방문을 했지만은 지금은 혼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센터에 갔다 온 뒤에 31홀드를 올려서 2년 연속 홀드왕을 차지했었다면서 이 같은 좋은 기억이 있고 지난해 부진했던 모습을 털어내기 위해 일본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현희 선수를 못한다고 무작정 비난을 솔직히 못하겠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작년부터 그렇고. 그리고 뭐 지난해 성적이 안 좋았죠. 뭐 옵션이 많은 계약이긴 하지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옵션 내용이 많다 보니까 FA 첫 해에는 별의별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올해는 2년 차인 만큼 크게 신경 안 쓰고 나만 잘하자는 생각뿐이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현희 선수는 영도에서 태어난 동삼동의 자랑 부산 사나이인데, 사실 고향 팀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가 솔직히 좀 됐었거든요. 본인의 동기부여도 있었고 또 결혼을 하면서 더더욱이 동기부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고, 일단은 또 올 시즌 각오를 또 계속 남기고 있는데, 새로 오신 김태형 감독님께서 진단방 논당반으로 올해는 진짜 정말 잘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면서, 작년에는 롯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했다. 올해는 시즌 전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선발과 불펜이 때 성적 차이가 꽤 있었고, 저는 가장 큰 패착이 한현희 선수를 선발로 계속 기회를 줬다면은 그래도 4점대 중반 정도 기록하는 선발은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월간 성적을 좀 보면 일단 구원으로 나왔을 때 20경기에서 17.2이닝, 평균 자책이 7.13, 뭐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선발로 나왔을 때는 18경기 4승 10패 86.1이닝, 5.11의 평균 자책 기록을 했는데, 뭐 선발일 때도 좋은 성적은 사실 아닌 게 맞죠. 아닌 게 맞는데, 근데 그 좀 뜯어서 보면은 월별 성적에서 약간 그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5월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7.27 평균 자책, 22.1이닝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는데 5월에 4경기에서 2승 2패, 22이닝 22이닝 2승 2패, 그 다음에 평균 자책 1.64로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WHIP도 1.27로 관리가 됐고, POPS도 0.615로 좋았고, 그 다음에 보이넷 10개, 삼진 15개. 보이넷은 적게 주진 않았네요. 하지만 괜찮은 투구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닝이 좀 적긴 적었죠. 4경기에서 22이닝이니까. 하지만 이 정도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6월에 사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인복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그 선발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6월 기록을 조금 더 뜯어가지고 볼게요. 5월에 좋은 경기를 했고요. 뜯어보면은 4월에 첫 등판에 5.1이닝 4실점, 두 번째 등판에 5이닝 5실점, 세 번째 등판에 4이닝 5실점, 네 번째 등판에 불펜이었고 1.1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4월 30일에 4.2이닝 3실점. 4월 좋지 않았는데 이때 불펜으로 4월 26일 불펜으로 한번 나왔던 게 사실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5월에는 좋았죠.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4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2자책 굉장히 좋았죠. 사실 뭐 이렇게만 던져주면 더 뭐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해줬고, 이제 문제 6월입니다. 6월이 되고 6월 4일에 5이닝 2실점 괜찮았죠. 그 다음 6월 10일에 4.1이닝 5실점 3자책, 그 다음에 6월 16일에 4.1이닝 5실점 5자책 하고 이제 불펜으로 내려갔습니다. 불펜으로 내려가고 0.2이닝 3실점, 0.1이닝 2실점 뭐 이렇게. 사실 불펜으로는 계속 안 좋았어가지고 선발로서 기회를 더 받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지난 시즌 큰 패착이 사실 이인복 선수를 급하게 선발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현희 선수가 6월에 들어가지고 사실 첫 6월 4일경, 6월 10일 경기까지는 괜찮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6월 16일에 한번 안 좋은 투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불펜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좀 흐름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한 달에 4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6월도 막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았고 잘했고 나쁘지 않았고 못했고 이렇게 3경기를 했는데 바로 불펜으로 내려버리면서 뭔가 리듬이 깨졌고, 무엇보다 이인복 선수를 너무 급하게 선발로 등판에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상 복귀를 했는데 제대로 된 어떤 테스트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발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좀 스노우볼이 되면서 시즌 내내 좀 그 선발진 운영에서 우리 팀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올 시즌도 일단 한현희 선수는 저는 모르겠어요. 좀 워크의식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는 열심히 한다고 믿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 확실한 보직을 정해줬으면 좋겠고 선발로 역할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아직 젊고요. 93년생인데 아직 나이가 젊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는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 FA 계약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당장 안 좋은, 그러니까 계속 하향세가 사실은 있는 선수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 보여준 투수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도 합리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선수라는 것에 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한 역할을 주고 그에 대한 뭐랄까 꾸준한 좀 믿음을 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이게 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한현희 선수를 올해는 더 믿어보려고 해요. 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현희 선수 얘기는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미래 선수 얘기가 되겠는데 간단한 인터뷰입니다. 네, 인터뷰고 일단 뭐 이도류에 도전을 하고 있고 뭐 고교 시절에 활약을 한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고교 시절에 투수와 타자로서 모두 활약을 했고 뭐 어느 쪽이 더 두드러지냐 여러 가지 아직 뭐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저는 전미르 선수의 고등학교 시절의 활약이나 모습은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고교 야구까지 챙겨 보는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좀 프로에서 모습을 봐야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교 시절 때는 워낙 맹활약을 했고 특히 청룡기 때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뭐 좋은 평가를 받았지요. 그래서 일단 그 지난 9일 1월 9일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년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 참가를 했고, 당시 취재진에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기술 훈련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체력 운동을 하고 오후에 날이 좀 풀리면 기술 훈련을 하고 공도 던지고 있다면서 타격과 투구 훈련 모두 한다. 제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 지금은 투구 훈련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하는데
투구 훈련 비중이 높은 상태라고 하고 23년 10월에 교육리그에서 처음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는데 당시에 투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도류에 대해서는 이도류는 제가 계속 해왔던 것이라서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도류에 대해서 계속 해봐라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응원해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투수 파트에서는 진욱이 형이 신인이라고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천천히 하고 조급해 하지 마라라고 말해줬고 모든 형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말을 해주신다. 귀담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진승현 선수하고 또 초중고 2년 선후배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가까운 사이고 여러 가지 의지를 하고 있는데 진승현 선수에 대해서는 전미래 선수가 승현이 형은 제가 유일하게 먼저 말 걸고 장난칠 수 있는 형이다. 승현이 형이 저를 계속 편하게 해줘서 저도 계속 빨리 적응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1군에 빠르게 데뷔전을 치르고 싶은 마음을 전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신인왕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열심히 해서 1군 무대에 빨리 데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신인이기 때문에 신인만의 그런 패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직은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냥 전미래 선수의 인터뷰를 전달해 드리는 정도의 뭐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도류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 야구 역사상 이도류 그러니까 투웨이를 제대로 해낸 선수는 사실상 오타니 선수밖에 없단 말이죠. 완전 뭐 베이브루스 시대 이런 완전 옛날 얘기 말고는.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 원년 때도 김성환 선수가 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이 전미래 선수가 이도류를 해낸다.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좀 하게 해주면서 의욕을 가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잘하는 부분을 찾는 과정이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도류를 진짜 엄청나게 잘해내가 이런 기대는 저는 솔직히 안 하거든요.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너무 막 이도류에 대해서 팬분들이 막 욕심을 너무 내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시도를 통해서 더 잘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봐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진짜 둘 다 잘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너무 큰 기대는 또 너무 또 실망으로 돌아오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신체적인 부분이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전미래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또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성빈 선수 인터뷰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MHN 스포츠와 인터뷰를 10일 저녁에 했다고 하고 일단 지난 시즌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엔 내가 매우 부족했다. 부상과 별개로 내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시즌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2022년 첫 시즌에 괜찮은 성적을 냈고요. 팀의 활력소 역할을 잘 해줬고 또 팀의 없는 유형으로서 역할을 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23년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4월에 보여줬죠. 그래서 그 4월의 그 기세 대진격에는 황성민 선수가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41타석 34타수였고 네, 3할 5푼 3리, 타율, 출루율 4할 2푼 1리, 장타율 4할 4푼 1리, OPS 0.862 기록했고 3타점이었고 또 득점도 많이 기록을 했죠. 8득점 그리고 3도루 2도루 10회 기록하면서 일단 출루율 4할 2푼 1리나 됐기 때문에 팀의 리드오프 1번이나 2번으로서 굉장히 테이블 세터로서 역할을 잘해줬고 루상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안건수 선수와 더불어 가지고 그 4월 대진격의 중심에 있었지요. 근데 좀 악재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부상이 따르면서 네, 한창 좋았는데 4월 11일에 그 이 홈에서 세도로 하다가 이 충돌에서 손가락 미세골절을 당했고 네, 너무 좋을 때 아웃이 되고 나서 또 너무 성급하게 복귀를 했죠. 열흘 만에 복귀를 하고 근데 또 복귀를 하자마자 도루 과정에서 또 발목 파열을 당하면서 네, 이 좀 뭔가 와가 끼면서 그 초반에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그 뒤에도 복귀를 하고 나서도 너무 빨리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성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빨리 복귀를 했어가지고 네, 이따 보면 4월 28일에 어디 보자. 4월 11일에 1차 부상을 당하고 4월 22일에 복귀를 했다가 28일에 다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약 한 달 후 5월 30일에 복귀를 했죠. 그리고 이때 진짜 안 좋았던 게 6월에 바로
그 이제 거의 정경기 출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진짜 최악의 6월을 보내게 되죠. 최악의 6월을 보내게 되고 이때 보면은 6월에 거의 풀 출장을 했는데 정말 처참한 결과 70타석 62타수에서 1할 6푼 1리 타율 2할 2푼 4리 출루율 1할 10푼 7리 장타율 기록을 하면서 뭐 처참한 성적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대진격의 중심에 안건수 선수 그 다음에 황성빈 선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팀이 바닥으로 들어가는 것도 두 선수의 부재 그리고 두 선수의 너무나 급했던 복귀로 인해 가지고 두 선수가 좋지 않은데 주구장창 선발로 나가면서 뭐 기회를 다 깎아 먹으면서 이제 팀이 이제 하락세를 갔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렉스 선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렉스 선수의 이런 부상 그러니까 좀 부상을 달고 뛰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 두 선수가 계속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렉스 선수가 7월 8일까지 뛰고 이제 교체가 됐는데 수비를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명타자 출장도 많았고 물론 좌익수 유익수 왔다 갔다 하면 출장을 했지만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타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죠. 네,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계속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선수나 이제 뭐 윤동희 선수가 있지만 이게 연쇄적으로 굴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건수 렉스 선수가 교체가 되고 또 한성빈 선수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윤동희 선수가 그 아마 6월부터 이제 바통 터치를 해가지고 좌익수로 계속 출장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기록을 한번 볼게요. 그쵸. 6월에 한윤근 선수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외야가 어떻게 가동이 된 거지 그럼? 이때 안건 선수가 없었으니까 네. 아무튼 외야에 구멍이 난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팀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고 김민석 선수도 이 부침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의묘 가자먹기로 황경민 선수가 안 좋은데 계속 나가면서 뭐 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즌의 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팀에. 그래서 사실 황성빈 선수는 그 한계가 명확한 선수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르고 그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장타에서 일단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어깨가 약하고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죠. 발이 빨라서 범위가 넓어서 커버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쓰임새는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성가시기 괴롭힐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우리 팀에서 그런 선수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황성빈 선수는 저는 황성빈 선수가 주전인 팀보다는 황성빈 선수가 4번 외야수인 팀이라면 우리 팀이 강팀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지. 옛날에 문규현 선수나 이우민 선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 1번 백업으로 있을 때는 팀이 잘 굴러가는 상태인데 그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오는 상황은 뭔가 구멍이 한 개씩 난 상태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이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팀에 구멍이 난 상태에서 어떻게든 뭐 구멍을 채워는 주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었으나 어떻게든 빵꾸를 메워는 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우유면 선수는 수비와 주루에서 워낙 좋은 선수였고 문규현 선수는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자기 범위에서는 안전한 플레이를 했던 선수고 작전 수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황성빈 선수도 그 정도 롤은 수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트가 사실 막 확실하게 되는 스타일도 아니고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지만 주루적인 부분 그리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좀 작전 수행 번트에 대해서만 좀 확실한 선수가 된다면 적어도 우리 팀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리가 있는 선수가 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상대를 좀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될 때 이 선수가 계속해서 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계가 확실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우리 프로야구를 주름을 잡고 이렇게 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우리 팀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마음을 잘 다지면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 복귀하고는 사실은 진짜 좀 그 태도적인 문제가 좀 느껴질 정도였는데 본인이 사실 대졸이고 군대도 바로 갔다 와서 절실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부분으로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화려한 그런 모습이나 그런 폼 잡는 거에 물들지 말고 본인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준다면은 본인의 자리와 역할이 분명히 있을 선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희 퓨처스 감독의 인터뷰로 마무리할 텐데요.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에 또 돌아왔고 일단 롯데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롯데 창단 멤버로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한 팀에서 모두 경험한 우승도 이뤄냈다. 김정수, 김성관 등 훌륭한 선배님이 계신 덕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작 최고의 영광만 누리고 후배들이 위해서 해준 게 없다. 지금이라도 롯데를 강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다시 롯데로 왔다고 하지만 95년의 감독으로서 준우승을 또 이겨내신 감독이기 때문에 뭐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과한 겸손의 표현이죠. 그리고 95년도 야구가 저는 못 봤지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그러니까 뛰는 야구를 정말 표방을 했고 팀 도루가 역대 1인가 하여간 엄청나게 모두가 다 뛰는 팀이었고 역동적인 플레이했고 세대 교체도 성공을 했던 그런 야구를 김용희 감독이 이끈 경험이 있지요. 네, 뭐 김용희 감독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원년 멤버고 89년 은퇴하기까지 뭐 정말 롯데 레전드로서 우승도 경험을 했고 또 올스타전 미스터 올스타로 또 유명한 골든글러브도 3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예, 그런 선수였고 94년 1군 감독을 하면서 또 진미승까지 올려놨고 2006년 2군 감독 SK 와이번스 감독과 KBO 경기 감독관 경기 운영위원장을 거쳐가지고 퓨처스 17년 만에 롯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김용희 감독 하면은 일단 야구장의 신사 정말 사람 좋은 사람으로 정말 뭐 덕망이 높고 신사로서 덕망이 높은데 다만 이제 경기 운영위원으로서는 그 우천 취소를 너무나 즐겨 하시는 걸로 약간 악명이 있었던 그런 약간 뭐 유머러스한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있는데 신사로서는 워낙 뭐 덕망이 높다 보니까 김용희 감독의 역선 철학에는 야구 기술은 물론 팬들에 대한 예의나 태도, 멘탈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선수들은 경기를 할 때마다 반드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팀의 우승을 위해서는 선수들이 한 발 더 뛰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용희 감독 청문회 사건인데 90년대 중반, 그 1군 감독인 시절에 마산구장에서 그 버스 청문회 레전드 설화가 있죠. 그래서 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설화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김용희 감독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하고 또 팬들을 다독이면서 그 팬들을 잘 이제 물러나겠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일화가 있는데 당시에 대해서 당시 롯데 팬들은 무척이나 가격했다. 경기 내용이 안 좋으면 휴지통이 부의도 부실렀다. 9회 때 관중을 내보내고 시합을 한 적도 있다고 웃은 뒤에 청문회 사건 때는 내가 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 생각에 지체 없이 버스에서 내려서 팬들과 대화를 나눴다. 설마 때려 죽이기야 하겠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것도 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감독이 이제 나이가 벌써 7순에 가깝기 때문에 선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수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만큼 분명 세대 차이를 느낄 것으로 본다. 제가 젊은 선수들의 자유로운 마음대에 맞춰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올해는 롯데는 무조건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우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군 감독으로서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좀 어린 선수들의 이런 그 프로로서의 마음가짐을 또 다져줄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또 2군에서 훌륭한 선수들을 잘 키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요까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뭐 인터뷰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또 좋은 소식 나오면은 또 바로바로 인사드리고 가급적 좀 매일매일 인사를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노는 기간이고 이럴 때 많이 방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